안녕하세요. 이제 내셔널 랭귀지 프로세싱 인 텐서플로우 두 번째 주차 월드 임베딩스 발표를 맡은 이현주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머신러닝은 이제 입력으로 벡터를 숫자 배열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텍스트로 작업하는 걸 할 건데 텍스트로 작업을 할 때는 문자열을 바로 모델에 이제 글자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숫자로 변화를 한 다음에 이제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제 거기에 방법 중에는 저번주에 배웠듯이 이제 원하는 인코딩과 이제 각 단어를 고유한 번호로 인코딩하는 걸 배웠었고, 이제 이번에는 월드 임베딩스를 배울 겁니다. 어 이제 어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원하는 인코딩을 더 cat set on the mat라는 문장을 해볼 건데요.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캣부터 더까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제 각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캐블러리와 같은 길이의 제로 벡터를 만들어 줘요. 이렇게 다 00000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다음에 각 단어에 해당하는 인덱스에다가 1을 넣어 주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처럼 되고, 이제 밑에 있는 그 값들처럼 되겠죠? 하지만 이거에는 단점이 있는데요. 해당 인덱스가 아니라면은 다 0이라서 이제 비효율적입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어 1이 5개인데 나머지 20개는 다 0이니까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게 이제 단점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단어를 고유한 번호로 인코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보다는 이제 밀도가 좀 더 높은 벡터로 인코딩할 수가 있어 가지고 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정수 인코딩이 좀 임의적이라는 단점이 있어 가지고 숫자끼리의 관계가 어떻다 해 가지고 이제 단어끼리 의미의 관계가 어떻다 이런 걸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월드 임베딩이 나옵니다. 이제 월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단어면은 이제 비슷한 값으로 인코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 가지고 앞에 말했던 것들과는 다르게 이제 그걸 장점으로 가지고요. 또 장점은 이제 인코딩 값을 직접 지정해 줄 필요가 없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베딩은 플로팅 포인트 부동소수점 값으로 이루어진 이제 덴스한 벡터고요. 그리고 모델에서 여태 배웠던 것처럼 모델에서 학습을 통해 가중치를 학습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이제 이 문장을 학습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벡터의 길이는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벡터의 길이를 4로 지정을 해 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4차원 벡터로 학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는 이제 IMDb 데이터셋인데, 이건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네, 그중에 TFDS가 그건데, 그중에 이제 IMDb 리뷰스라고 이제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 뭐 영화나 이런 영화에 대한 리뷰에 대한 임베딩스입니다. 이제 막 약 5만 개의 영화 리뷰가 포함되어 있고, 이제 영화 리뷰가 있으면 그거를 포지티브한 리뷰인지 네거티브한 리뷰인지 이제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눠주는 그런 나눠져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양쪽으로 이제 그 밀도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죠. 이제 한쪽은 이제 보링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 이제 네거티브한 것들 데이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반대쪽 클러스터는 이제 포지티브한 부분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IMDb 데이터셋으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이제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게, 우선 파이썬 3로 해야 되고요. 이제 파이썬 2랑은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코렉 같은 거를 사용하실 때는 설치 환경을 변경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텐서플로우 2.x면은 그대로 이걸 익스큐션이 그대로 디폴트라서 그대로 실행이 되는데, 1.x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익스큐션을 해줘야지 이렇게 그래프를 생성하지 않고 함수를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데이터셋인데 이제 콜앱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이 설치가 돼 있을 텐데 이제 아닌 경우에는 이거를 인스톨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이제 그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해서 tfds.load를 콜 해가지고 imdb 리뷰스라는 이제 그걸 넣어주면은 이제 imdb로부터 뭐 데이터나 뭐 메타데이터 같은 거를 리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인자로 with info랑 as supervised가 있는데, 네, 이제 with info를 true로 주면은 빌더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튜플을 리턴을 해주고요. as supervised를 true로 주면은 이제 리턴된 데이터셋이 인풋이랑 레이블,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랑 레이블이 포지티브, 네게티브에 대한 그 레이블이겠죠. 그거에 대한 튜플을 이렇게 주고 false로 주면은 리턴된 데이터셋이 모든 피처에 대한 딕셔너리들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아까 IMDb 리뷰는 5만 개의 영화 리뷰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트레이닝이랑 테스트를 나눠주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2만 5천 개씩 각각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각각은 2만 5천 개의 센텐스와 레이블을 이제 텐서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케라스로 이제 토커나이즈랑 패딩 도구를 사용했었잖아요. 이제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처럼 이제 가공을 해줍니다.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이제 넘파이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넘파이로 해주고 이제 문자열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 다 넣어주고요. 이제 레이블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고 이제 테스팅도 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네, 우선 이제 트레이닝 센텐스랑 레이블 이제 0번째 인덱스 있는 걸 하나씩 출력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영화 리뷰 같은 경우에는 테러블 무비라고 위에 보면 써져 있죠. 이제 네거티브한 리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트레이닝 레이블은 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네, 포지티브 하는 건 1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훈련을 할 때 레이블이 이제 넘파이 배열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코드 사용하여서 이제 레이블 목록들을 이제 넘파이 배열로 바꿉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해보니까 오류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고 이제 각종 파라미터들을 미리 위에다 설정을 해주고요. 먼저 이제 토커나이저와 패더 시퀀스를 임포트를 해주고 이제 토커나이즈 인스턴스를 만들어가지고 넘올즈랑 OOV 토큰을 넣어줍니다. 이때 OOV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했을 때 이제 단어셋에 없는 단어를 이제 테스팅에서 만나면은 인덱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사전에 없는 단어니까. 그래서 아웃 오브 보카블러리라고 부르면서 이제 미리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네, 토커나이즈 적용했고 이제 학습시킬 문장들을 가져와 가지고 토커나를 해줍니다. 네, 피던 텍스트 해가지고 단어 단위로 분리를 해주고 이제 단어 집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드 인덱스가 생기면은 이제 단어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저희가 방금 만든 이제 토큰 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퀀스라는 건데요. 시퀀스라는 순서 목록입니다. 네, 그리고 패디는 이제 문장의 길이는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 길이 매기면서 이 맥스 랭스와 같은 길이가 될 때까지 그 시퀀스가 지정된 문장을 이제 채우거나 잘라주는 건데요. 이제 트렁케이팅 하면은 네, 잘라주는 거고요. 패딩 하면은 이제 더 채워주는 겁니다. 이제 그거의 방식은 위에 포스트라고 타입을 지정해놨는데 이제 프리랑 포스트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포스트를 하면은 뒤에 있는 거를 잘라주고 뒤에 있는 뒤를 채워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네, 트레이닝 시퀀스에 했던 것처럼 테스팅 시퀀스에도 같은 작업을 해 줍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닝에서 이제 저희가 보캐블러리 그 사전 목록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테스팅을 할 때는 그 사전 목록에 없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I love my dog이라는 거를 학습을 시켜 줬는데 이제 테스팅에서 cat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cat은 표시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팅을 하면은 다 out of vocabulary, OOV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네 이제 모델에 넣어서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이제 임베딩입니다. 이제 임베딩은 단어를 밀집 벡터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거를 작업을 이루어지는 걸 설명하자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비슷한 벡터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임베딩 디멘션을 16으로 지정을 해 줬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16 차원이라는 공간에서 비슷한 벡터들이 제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비슷한 단어는 비슷한 벡터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어 네 그리고 신경망이 이렇게 훈련되면서 레이블과 관련이 있는 벡터를 얻을 수가 있고 이제 각 단어에 대한 벡터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임베딩 결과 이 서머리를 보면은 이제 임베딩의 결과 아웃풋을 보면 120 곱하기 16 이잖아요. 근데 이제 복합 사이즈 해 줘 가지고 네 2 차원 벡터를 이렇게 플래튼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렐루로 분류해 주도록 덴스에 넣어 주고 네 또 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네 10 동안 돌면서 이제 학습을 해 주는 거고요. 네 밸리데이션 데이터로는 이제 테스팅 패디드랑 이제 테스팅 레이블스가 들어가고 이제 트레이닝으로는 미리 트레이닝 패디드랑 트레이닝 레이블스 파이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앞에서는 임베딩 다음에 플래튼을 썼었는데 이제 여기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1D라는 함수가 들어갔어요. 이게 왜 있는 거냐면은 음 아까 돌아가면요. 여기서는 이제 플래튼에 1920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값이 너무 크잖아요. 이제 앞에 있는 임베딩에서 아웃풋을 낸 거를 이제 2D 배열 사이즈를 120 곱하기 16 곱해 가지고 1920이란 값이 나온 건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베딩에서 나온 16이란 값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사이즈가 그대로 들어가고 이제 이걸 또 댄스에다 넣으니까 값이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앞에서 플래튼이랑 했던 거에 비해서. 그래 가지고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해 보니까 아까 정확도는 플래튼 했을 때가 더 높다는 거를 쪼끔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10 에폭으로 해서 시간 면에서 많이 차이가 안 났는데 이제 에폭을 많이 돌게 되면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1D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네 이제 임베딩 한 거를 시각화를 해볼 건데요. 이제 임베딩에는 이제 이거 쉐이프를 프린트해 보면은 임베딩에는 10,000 개의 단어가 있고 이제 16 아까 했던 16 차원 해 가지고 그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이걸
보여주려면 네. 우선 아까 월드 인덱스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월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값이 이렇게 키 밸류로 저장되어 있어요. 네, 이제 이거를 리버스를 해줘 가지고 이제 밸류 키 이렇게 되도록 리버스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시각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시각화를 하려면은 네, 이렇게 리버스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해주면은 이제 메타랑 백스였나 그거에 파일에다가 이제 라이트를 해주는 코드입니다. 네, 이제 이거를 시각화를 한 결과 파일을 저장하고 이제 이거를 한번 볼게요. 네, 위에 있는 인베딩 프로젝터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를 들어가지고 네, 여기서 로드를 눌러서 추스 파일을 눌러서 아까 저장했던 백스라는 걸 열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있는 것도 이건 옵셔널이라고 하는데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메타를 넣으면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저거 풀 사이즈 데이터를 누르면은 이제 양극단으로 보인다고 해요. 이제 볼링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돼 있고 볼링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니어리스트 포인트에 있는 오리진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볼링과 비슷한 거는 뭐 언퍼니, 포인트리스, 월스트 이런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IMDb를 했는데 이제 IMDb에 대한 데이터를 쓰니까 예전에 했던 sarcasm 데이터셋을 사용하려고 해요. 이걸로 클래시파이어를 빌드해 볼 겁니다. 네. 우선 네, 텐서플로우와 제이슨 임포트 해주고요. 토커나이저와 이제 프리프로세싱의 패드 시퀀스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약 27,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이제 TFDS와는 다르게 이제 테스트와 트레이닝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리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트레이닝 사이즈를 정해줘야 하는데요. 이제 트레이닝 사이즈에다가 2만을 넣어서 2만 개를 트레이닝 해주고 나머지 7,000개를 테스트하는데 쓰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는 이제 바로 불러왔는데 이거는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URL로 그거를 입력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운받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리드 하려고 이제 열어주고요. 이 포문으로 이제 이터러블하게 로드를 해줍니다. 센텐스를 넣기 위한 배열이랑 레이블을 넣기 위한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각각에 있는 그 아이템의 헤드라인을 센텐스로 집어넣어주고 이제 is sarcastic을 레이블로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센텐스의 헤드라인들이 저장되고 레이블에는 그 이제 sarcastic 한 거 아닌가에 대한 값 sarcastic 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겠죠. 네,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아까 2만 개를 트레이닝에 넣어주고 이제 테스팅을 이제 7,000개를 넣어주는 그 코드고요. 슬라이스 해주는 코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이랑 테스트 셋을 셋의 시퀀스랑 레이블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시퀀스랑 이제 패드를 해주기 위해서 그 시퀀스를 먼저 해줄 거예요. 네.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시퀀스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패딩을 해주고요. 네, 테스팅에서도 똑같이 해줍니다. 네, 신경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것도 0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넣어주고요. 네,
아까랑 똑같죠? 네, 넘어가고 이제 모델의 서머리를 불러야 되는데 이제 아까 넘파이로 이제 모델 핏할 때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 안 해줬으니까 이제 넘파이로 해가지고 넣어줍니다. 네, F9는 30으로 했고 벌보스는 2로 했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인자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롯으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이제 이거를 살펴보면은 오른쪽 위를 보면은 이제 트레인을 할수록 이제 트레이닝 어큐러시, 그러니까 파란색이 트레이닝 어큐러시인데 이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의에 따르면은 밸리데이션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괜찮은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점이 트레이닝 로스 이제 파란색은 이제 아래 그래프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트레이닝 로스가 감소를 하는데 밸리데이션 로스는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정을 하면은 네,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해주면은 이제 이거를 좀 더 개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에 비해서 이제 로스가 이제 벌 로스가 평평한데 이제 좋아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지만 아까에 비해서 이제 벨 어큐러시가 높지는 않아요. 어큐러시가 높진 않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가지고 연습이나 훈련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프리 토큰드 데이터 셋인데요. 저희가 TFDS에서는 TFDS 맨 처음 했던 TFDS에서 IMDb 데이터 셋에서 리뷰를 로드하고 분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sarcasm 데이터로 원본 플레인한 텍스트를 가져와가지고 직접 토커나이즈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토커나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미리 토커나이즈들을 해놓은 데이터셋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토큰화 사용된 것 중에 이제 서브월드로 토큰화된 거를 사용할 거고요. 이제 GitHub 위에 있는 게 GitHub URL인데 이걸 가서 문서를 읽어보면은 IMDb 리뷰에 대해서 이제 밑에 4가지 뭐 다양한 버전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플레인 텍스트고 그다음에 바이트, 이건 텍스트가 바이트 레벨로 인코드가 된 거고 이제 서브월드 8K가 이번에 볼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실습할 때는 텐서플로우 이어야 되고 뭐 네, 이어야 네, 텐서플로우 2.x여야 된다고 합니다. 네, 서버월드 토커나이저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서버월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로드를 해주고요. 네, 여기도 이제 트레인이랑 테스트 나눠주고 토커나이저를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네, 프리트레인드된 토커나이저를 서버월드 토커나이저를 가지게 됐고요. 이렇게 서버월드를 프린트하면은 이제 복화가 뭘 들어와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저희가 해줬었는데 이렇게 미리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스트링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인코드 되고 디코드 되는지를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To be honest, TensorFlow is amazing이라는 문자를 인코드 메소드에 전달을 하고 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토큰 가지로 여기 방금 토커나이즈 된 그거를 스트링을 이제 디코드 메소드에 전달한 다음에 프린트를 하면은 이제 원래 오리지널 문자열, 그러니까 원래 넣었던 문자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큰 값을 하나하나 다 디코드 해가지고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저번에
했을 때는 IMDb 저희가 직접 토커나이즈 했을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못했고 이제 문장부호도 표시가 안 됐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문장부호도 표시가 이렇게 반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프리트레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IMDb를 클래시파잉을 해볼 겁니다. 네, 아까랑 비교해가지고 주목해야 될 게 여기서는 이제 아까 플래튼이 좀 더 정확도가 높았잖아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원디를 쓰는데 뭐 실행 시간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플래튼을 하려고 하면은 텐서플로우 크래시가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사용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네, 히스토리를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서브월드가 많고 이제 하이퍼 매개 변수도 많아가지고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거의 50% 정도고 네, 50% 정도라고 합니다. 아까는 80 몇 %였나?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거가 아까 이제 저희가 토크나이즈 숙제는 80 몇 %였는데 이번은 50 몇 %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는 이제 워드를 했고 이제 이번에는 서브월드를 한 거라 가지고 이제 서브월드의 시퀀스들도 중요한 건데 이제 그거를 시퀀스를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퀀스라는 것도 되게 유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도가 낮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퀀스도 학습을 한다면 어큐러시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이제 퀴즈고요. 네. 인베딩 디멘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면은 아까 그 프로젝터를 보면은 이제 가까이 있는 단어들을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이제 그 인베딩 공간에서 찾는 게 이제 인베딩 디멘션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사용자의 인터레스나 클러스터 카테고리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거를 추천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IMDb 리뷰가 포지티브나 네거티브인데 그래가지고 로스 펑션이 어떤 게 쓰이냐 이제 포지티브나 네거티브 이렇게 긍정을 부정 이렇게 이진 값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 줍니다. 네. 그다음에 IMDb 서브월드 데이터를 사용할 때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가 안 좋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까는 80%가 나왔는데 이제 서브월드로 하면 50%가 됐었잖아요. 이제 시퀀스가 그 순서가 그 서브월드 간의 순서가 중요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무시를 하고 그 포지션을 무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한 리절트가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토커나이징을 할 때 넘월즈를 줬었잖아요. 이제 그게 뭘 하냐라는 문제인데 이제 넘월즈를 정하려면은 이제 꼭 토큰화되는 그 단어들의 숫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100을 하면은 100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제 토커나이즈 된 값이 100개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100개보다 더 많은 단어가 들어간다면 이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가장 많이 들어간 상위의 100개를 상위의 n개를 가지고 이제 그 보컬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발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를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 두 가지만 그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어, 그 인베딩 마지막 예제에서 인베딩 층 다음에 저희가 글로벌 풀링을 뒀는데요. 글로벌 풀링을 두지 않으면 이제 크래시가 난다고 모로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가 인베딩에 그 인풋 랭스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랭스가 이제 입력되는 샘플의 시퀀스를 지정하는 건데요. 길이를. 그걸 지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플래튼이나 덴스 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앞층에 있는 길이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가중치를 만들든지 뭐 펼치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예제에서 인풋 랭스를 주지 않았고 그 데이터셋 특성상 인풋 랭스를 줄 수 없어서 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덴스 층이나 플래튼 층을 쓸 수 없고 글로벌 풀링 1D를 썼고요. 글로벌 풀링 우리가 합성고급에서 풀링은 그 앞에 배치 차원을 빼고 가로 세로 2D 차원을 이제 축소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차원인 이 뎁스 채널 차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로 세로 뎁스만 줄이는 게 보통의 풀링이고요. 2D 풀링. 그다음에 1D 풀링은 이제 그 4차원 데이터셋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치 차원까지 포함해서 3차원 데이터셋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이 배치 차원이고 맨 끝이 뎁스 차원이고 가운데 차원이 하나밖에 없는 1차원 데이터에 적용한 게 이제 1D 풀링이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퀀스 데이터로 주는 것들이 지금 3차원 데이터거든요. 시퀀스랑 각 시퀀스에 있는 토큰들의 벡터를 마지막 차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3차원 데이터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1D 풀링을 했는데 글로벌이라고 붙어 있는 이제 풀링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차원을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압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를 다 풀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로.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미지 같은 합성곱이면 가로 세로 픽셀이 몇 개인 거에 상관없이 그냥 원 포인트로 풀링을 하나로 그냥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풀링을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차원인 그 시퀀스 차원, 타임 스텝 차원을 글로벌 풀링 해버리면 타임 스텝이 다 뭉개지고 하나만 남겠죠. 그리고 맨 끝에는 뎁스 차원 16은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는 인베딩 벡터의 차원이지만 풀링하는 층 입장에서는 그걸 뎁스 차원으로 보는 거죠. 마치 합성곱처럼 이 마지막 16개 차원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덴스 벡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배치 차원과 뎁스 차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글로벌 풀링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처음 보셨다면 아마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은 여기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윤상필님이 발표를 잭강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맞죠?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